내년의 선택지는 동결이냐, 뭐 혹은 인상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긴 할 텐데 시장에서는 그 선택지에 없는 인하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노무라 증권에서는 내년 정도 초 정도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이 돼서 뭐 한 1.5%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긴 했는데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보고서에 150bp가 이제 1.5%포인트를 나타내는 건데 어떠세요? 교수님 이 전망에 좀 동의하십니까? 지금 1월부터니까 당장 내년이거든요, 지금. 네, 요즘 뭐 경제와 시장에 대한 전망치가 사실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. 뭐 보시다시피 작년부터 우리 경제 성장률 같은 전망치도 계속 조정이 되고 있고 맞아요. 하향되고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야기였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뭐 금리를 지금 노무라 증권에 하는 어떤 그런 전망치를 네.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. 워낙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금 하반기를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교수님은 어떠세요? 저 시나리오에 대해서 가능성 있다 보십니까? 이 노무라 증권이 저렇게 했던 요인들이 있긴 합니다. 네네. 첫째는 중국 경기가 부진할 것이니까 중국이 한국의 최고의 무역 상대국이니까 덩달아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민간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, 우리나라가.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정체할 테니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. 그 두 가지 사실이 틀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두 가지 사실로 금리 인하까지 간다는 것은 좀 저는 많이 간 생각이라고 비약이라고. 생각합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노무라 증권이 7월 달에 보고서를 낸 적이 하나 있습니다. 네네.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한국이 10월 말에 기준금리를 0.25%포인트 낮추고 11월 달에 한 번 더 할 것이다. 라는 10월이면 올해 10월이죠. 올해 이건 10월이요? 다음 달이죠. 그렇게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. 뭐 아직 9월 달이니까 10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매우 틀릴 가능성이 그걸 크다. 7월에 전망했어요. 7월에 전망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런 전망들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. 다만 내년에 뭐 금리 인하가 일어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게 1월 달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약간 저런 말씀들은 약간 이렇게 인플레이션 같은 요인들보다는 일단 증시 부양에 좀 관심이 많은 그 일부 금융시장의 희망 사항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떠세요, 실장님? 예,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. 상식하지 않다. 금리를 왜 올렸습니까? 물가 물가 때문에 올린 잡으려고, 거예요. 네. 물가 떨어졌습니까? 아직 아니죠. 2% 목표 물가 도입됐습니까? 안 됐는데 어떻게 금리를 인하하죠? 그러니까 전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지금 금리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긴축의 시대를 몰고 온 금리 인상이 네. 정말 초인플레이션 때문에 41년 만에 최고치에 해당하는 이 인플레이션 현상에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는데 물가가 안정이 안 됐는데 목표하는 물가 도래 안 됐는데 어떻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습니까? 다만 우리가 전망을 한다 하더라도 예. 전망하는 그 주체를 좀 구분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전망의 주체 한다면 국제기구 성격, IMF, OECD, 월드뱅크 이런 국제기구 성격의 기구의 전망이 있고요. 그다음 소위 말하는 민간경제연구소들의 그렇죠. 전망이 있고요. 또 국책 혹은 공공 사이드의 전망이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기재부도 전망하고 한국은행도 전망하고 역시 KDI KDI도 같은 데도 전망하고 전망하죠. 네.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민간경제연구소들도 전망합니다. 그리고 또 한 사이드가 증권사, 증권사. 금융 네. 섹터예요. 맞습니다. 근데 금융 섹터는 어쨌든 투자하라, 주식 투자할 때다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곧 금리 인하 있다라고 희망을. 그쵸 희망을 계속 부추겨서 투자할 때입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구분해서 여러 그럴 필요가 전망 있다. 기구들을 구분해서 그 전망에 대한 이해를 좀 갖는 것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경제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, 생각합니다. 그렇네요.